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창복입니다. 이거 예, 앞에 많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비대면 언택트가 요새 아주 유행어입니다. 동네 집안에서만 비대면이 아니고요, 글로벌 현상 같아요. 국제 무역 투자 확실히 둔화됐죠. 여행 거의 다 지금 중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필품 비교 우위로 완전히 자유롭게 무역하던 시대 이제 끝났습니다. 생필품 이동 안 합니다. 마스크 남아도 이동 안 합니다. 자국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마스크만이 아니고 식량이 이제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는 자국 우선주의, 우리부터 살아야 돼, 이게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게 많은 분들의 지적이십니다. 상대적으로 비대면을 촉진시키기 위한, 연명해야 되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한다 그래요. 온라인 커머스가 대표적이죠. 배송 지금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커다란 대세로 자리 잡힐 거고, 원격적인 생활, 요새 줌 회의 많이 하시죠. 네,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풍경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 하고요. 지금 조금 아까 지적했듯이 이제 장거리 이동은 무서워서 못 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이 재난이 장기화가 아니라 일상화된답니다. 재난을 끼고 살아야 된답니다. 영원히 비대면으로 사실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에너지는 튀어나오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번에 이태원 사태 같은 게 아닐까요? 이 출구가 나오지 않으면 일상이 유지되지 않는다. 비대면이 강조되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이것의 출구가 뭐냐? 이게 아마 우리가 지금 쥐고 가야 될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비대면이 평등하지가 않아요. 없는 사람한테는 너무 힘들게 찾아와요.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없는 사람한테 훨씬 불평등합니다. 여기 뭐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썼네요. 요새 뭐 애들 때문에 난리죠. 계약한다 그랬다가 다시 또 요새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미칠만 하면 방학하고 엄마들이 환장할 만 하면 계약한다 그래요. 이게 무너졌어요. 이 무너졌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또 노약자,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 비대면이니까 관계가 멀어지니까 방치돼요. 방치사가 더 늘어날 거다. 공동체 안에 방치사라고 하는 거는요, 대단히 참혹한 일입니다. 버려진 채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확대된다는 거 공동체에서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증가될 것이다. 자영업자 장사 안 됩니다. 요새는요, 안정적으로 고용된 노동자가 몇 퍼센트 안 돼요. 다 비정규직이고 특수노동자고 알바고 다 이래요. 이런 분들의 직업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수익이 없다는 얘기,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한테 재난은 훨씬 더 치명적으로 온다는 것, 즉 재난의 불평등성, 이 문제가 또 두 번째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답이 뭐겠느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없는 사람들이 그런 대로 함께 살아가려면 어떤 출구를 찾아야 될까? 저는 그게 바로 안 만나고 살 수는 없다. 근데 안심하고 만나려면은 안심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와 관계가 어디냐? 그게 저는 로컬.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만나야 됩니다. 평소 자주 만나서 안면이 있어서 그냥 신뢰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관계.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린이죠. 근린의 이웃들이 로컬에서 믿고 일상적으로 만나는 관계 속에서 일상을 풀어가지 않으면 못 산다. 저는 코로나 이후는 로컬의 시대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원거리 이동 안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적정한 거리두기와 대면적 일상관계, 여기서 다 돌봄이 챙겨지고 방역도 해결하고 생활도 챙겨지는 것, 이거 다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에서 일일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은 제도와 재정을 대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 형편이 다 다르니까. 결국은 로컬과 지방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지 않으면 답이 없는 시대가 이미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다. 우리가 모두가, 국민 모두가 지금 체감하고 있다. 하루하루.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측면이 있다면요, 국가가 조금 전면에 뜨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 당국이 엄청 잘하잖아요. 세계적으로 K 스탠다드로 지금 칭찬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선제적이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시스템. 그 다음에 시민의 참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누가 연결했느냐? 지방정부가 연결했습니다. 방역의 구체적인 것 추적하고 또 발견된 물 격리하고 경된 물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 지방정부가 다 챙겼던 겁니다. 통반장님이 다 나섰습니다. 동네 자원봉사센터가 다 나섰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3자가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돌아갔으니까 지금 K 스탠다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국가 주도성이 너무 강화가 되면 시민 참여, 시민의 주도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가 급한지, 뭐가 절실한지 제일 먼저 압니다. 제도고 돈이고 이거 안 따지고 일단 가장 아픈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입니다. 지방정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서 보니까. 이게 바로 민감성, 반응성.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체감을 누립니다. 체감적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로컬 시대에는 지방정부가 대단히 중요한 결정권과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하는데 결정권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게 문제죠. 이걸 풀어야 되는 게 과제고 이게 저는 분권이고 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참여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언급 안 하겠지만 시민의 참여수를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마스크를 함께 만든다든지 화훼농가 꽃을 산다든지 약간 보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약간 봉사 개념이에요. 그러나 재난이 일상화되면 이 수준으로는 안 돼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저는 시민이 지역에서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을 생산하고 방역을 담당하고 공원을 지키고 공원을 만들고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같이 챙기는 절실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이 직접 만들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여러분 사회적 경제 아닌가요? 마을이 기반한 사회적 경제, 바로 이 시대가 왔고 이거를 우리는 시민의 공동 생산자 수준의 참여라고 한답니다. 정부가 전문가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서비스를 생산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 생산자라고 합니다. 이제 시민의 지위는 나라님한테, 단체장님한테 청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필요한 거 직접 이웃들과 같이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동네 단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정 선생님? 예. 제가 번데기 앞에서 엄한 소리 할까 봐 제가 조심스러웠는데 맞다고 하시니까 자신 있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케어입니다. 돌봄입니다. 이거는 방역과 보건, 의료가 통합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 돌봄,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노인들, 이런 분들이 함께, 우리 기저질환자,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방역과 돌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는 애들도 이제는 교사와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지 않으면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 칸막이 방식으로는 챙겨지지 않는다. 융합하고 연결되고 협업하지 않으면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작은 구멍 하나가 어떻게 튈지 모르는 대단히 불확실성 시대에 한복판을 우리가 살고 있고, 이것이 종교단체에서 비롯된 확산, 즉 이태원에서의 확산, 이런 것들이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파급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파급되어 버린다는 무서움입니다. 바로 이제 융합 협력이 아니면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이거다니까 거리를 두면서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역 방역과 돌봄이 연계된 시스템을 동네 단위로, 지역사회 단위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차원에 숨 쉴 데가 있어야 돼요. 창원은 행복한 도시예요. 녹지가 이렇게 많은 지역사회가 있습니까? 서울에는요, 강남과 금천구가 녹지 비율이요 25배 차이 나요. 강남은 8.2인데요 금천은 0.3제곱미터예요.
이게요, 녹지 비율이 경제적인 수준과 직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 수준으로까지 진화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된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지역사회 과제가 아닐까. 대표적으로 공원입니다. 숨 돌릴 수 있어야 되고 먼 거리 안 갑니다. 동네 공원 이거를 확충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서울 지역이나 도시 지역은 이게 다 몸살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지정을 했는데 일몰이에요. 그럼 지정이 해제돼야 돼요. 그럼 소유주가 개발해도 할 말 없어요. 이거는 국가가 수용해서 공원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거 지방정부 돈 없어서 안 돼요. 이런 거 하라고 국가 있는 거 아니고 여러 번 세금 낸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제는요, 단순한 환경, 꽃 하나 심기 차원이 아닙니다. 비대면 시대에 숨통 튀고 살아가려면 동네에 근거리에 쉼터가 곳곳에서 흩어져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생존의 인프라로 공원이 대두되고 있고, 이건 국가적 규모의 재정 투자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시간이 없다. 올해랍니다. 올해 수용 못하면 개발되는 거 못 막는답니다. 두 번째, 공공의료 체계. 이거는 뭐 더 할 것도 없고요. 요새 뭐 원격 의료 얘기하던데 원격 의료가 없어서 방지 안 됐습니까? 올해 현장에서 대면적인 헌신적인 죽음을 무릅쓴 의료인들이 직접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거를 더 잘게 동네 단위로 접근성을 높이는 게 과제입니다. 의료시설, 병상, 이제 큰 규모 오히려 겁납니다. 거기서 한번 퍼지면 난리 나니까. 잘게 쪼개고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분산의 시대다. 그래서 시스템을 동네 단위로 분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로컬에서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컬이 기본적인 의료 방역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요새는요, 역세권이 아니고요, 집값 오르는 데가요, 공원이 많고 병원 이용 가능성이 높은 거랍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아니고 숲세권, 의세권이 저기 지리학 교수님 맞죠? 부동산 값이 여기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은 동네 사람들이 챙기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일상적 체크가 안 된다. 구멍이 생긴다. 사각지대가 생긴다. 이 사각지대는 치명적이다. 이제는 커다란 국가 시스템이 공중해가든요, 구멍이 뻥뻥 뚫려서 아무것도 해결 못해요. 유럽, 미국 보셨잖아요.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촘촘하게 국가가 아주 쪼여서 시민이 참여해서 지방정부가 발로 뛰어서 그나마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시스템으로 안정화되도록 시스템을 완전 재편해야 된다. 바로 로컬과 주민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복지.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가는 게 많이 줄어듭니다. 집안이 대단히 중요한 복지 공간입니다. 여기가 살만하도록. 이거요, 없는 사람일수록 힘들어요. 특히 70대 이상 노인은요, 낙상 6개월 후에 돌아가심입니다. 고관절로, 폐렴으로 끝납니다. 집안 조금만 고쳐도 낙상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낙상 방지할 때 에너지, 단열 다 바꿔야 됩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린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30년 넘은 주택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일자리가 생기죠. 이거 대기업이 못합니다. 동네 설비 주택 관리업자들이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동네 단위로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 주거 관리 우리가 책임진다. 그리고 건설 비수기 때 일상적 일 있다. 좋다. 그래야 전구 따마 나가도 부를 사람이 생겨요. 전구 따마 나가도 할머니가 부를 사람이 없어요. 뭐 수도꼭지 안 나가도 못 불러요. 안 와요. 그거 돈 안 된다고. 이거를 일상적으로 동네에서 챙기려면 아파트에 관리사무소 같은 게 동네에 다 있어야 돼요. 여기에 동네 사람이 일해야 된다. 시간이 됩니까 지금? 제가 지금 뭐 불이 나게 하고는 있는데 1분 남았다. 폐기물. 이건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쓰레기가 아닙니다. 자원입니다. 여기에 돈이 안 돼도 해야 됩니다. 지구가 절단나기 때문에. 모든 걸 돈으로만 보면 해결이 안 돼요. 더 큰 돈이 깨져요. 그래서 쓰레기를 자원으로 여기고 계속 순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 이거 국가 단위로 하기 힘들어요. 매립지 정도 국가가 해결할 거예요. 결국은 배출에서부터 분리수거, 전처리, 이거 다 로컬에서 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리고요, 로컬을 넘어가면은요, 우리 쓰레기를 왜 우리한테 가져와? 안 받아요. 옛날에 돈으로 됐는데, 권력으로 됐는데 이제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버린 거 우리가 처리하려면 로컬 안에서 순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의제다. 자동차. 이제는 걸어 다녀야 됩니다. 공원 만들어주고 보행 친화 도시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걸어서 다닐 수 없는 데도 있죠. 자전거, 퀵보드, 전동 자전거. 그다음에 마을 공유 버스를 전기차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공유 모빌리티, 로컬 모빌리티가 아마 스마트한 방식으로 저는 속속 생길 거라고 보고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기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실생활의 응용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을 말씀하시는데 들여다보니까 임기 초에 혁신성장,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번에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디지털 인프라, 비대면 산업, SOC 디지털, IT 중심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IT 하면 일자리가 어디서 늘어나는지 아세요? IT 일자리 80%는요. 인형 눈깔 붙이기입니다. 데이터 수집하고 라벨링하고 데이터 처리하는 거.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돈도 안 되고 싸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안 갑니다. 단기적인 일자리는 많이 생기지만 IT라는 게 뭡니까? 일자리를 줄이는 게 혁신의 지표 아닙니까? 성장할수록 일자리가 줄어요. 장기적 대책 아닙니다. 산업적인 대안을 갖더라도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올해 이 IT가 건강, 보건, 학교, 사회 서비스 쪽으로 연계된 IT로 가야 이 IT가 상생하는 거지 IT 자체로 데이터만 가지고 가공해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 그리고 경향적으로 우리는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일자리 줄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배와 노동 이 문제가 함께 되지 않는 뉴딜은 없습니다. 미국의 뉴딜도요. 지금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골격이 그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노동권 보호 시스템 30년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보호 장치와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뉴딜이 갔는데 지금의 뉴딜은 그렇지 않다는 아쉬움들을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 단기 응급으로 이해는 하겠으나 장기 비전 아니다. 국가는 장기를 얘기해야 한다. 라는 면에서 함께 토론해 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대목은 다 대기업들이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은 뭐 가진 게 없어서 숟가락 얹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볼까요? 15년 동안 일자리 추이를 보니까요. 제조업이 30만 늘었대요. 건설업에서는 반토막 15만 늘었대요. 근데 15년 동안 130만이 늘어난 부분이 어디냐고요? 보건복지 분야랍니다. 우리도 이제 일자리 구조가 선진국형이에요. 이제는 공사 현장, 산업단지에서 일자리 안 생겨요. 거기 줄어들어요. 계속. 어디서 생겨요? 골목에서 생겨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사람을 돌보는 일이 일자리가 급증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로컬이 채야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서비스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 저는 이런 흐름에 로컬이 재난시대 그거보다 더 센 놈이 옵니다. 이제 기후위기가 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재난사회는 이제 일상화입니다. 더 세게 일상화됩니다. 로컬이 함께 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저는 국가가 로컬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딜은 로컬에 집중되고 로컬의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으로 목표를 삼아야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